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기본적인 기능 말고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뭐꼭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들어만 봐도 상관없는 그런 기능들을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입력 방식 얘기인데, 입력 방식은 날짜는 한 4월 정도로 해볼게요. 4월 1일 거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치고 나서 4월 1일만 쭉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 1일이 거래가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데 1일 쳤다가 2일 쳤다가 3일 쳤다가 하려면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2일 이렇게. 그러니까 일별로 입는 게 아니라 월별로 치고 싶다. 난 1일도 쳤다가 2일도 쳤다가 3일도 쳤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달을 바꾸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달까지도 그냥 안 바꾸고 몰아서 치고 싶다. 자, 4월 쳤죠? 그럼 5월 1일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입력 방식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냥 입력하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형 5일자에 차변 대변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대변이라는 건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는 입력할 때 반드시 시험에서 묻는 거래처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 번호로 입력해야 된다. 거래처를 찾고 싶을 때는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빨라. 근데 만약에 이름을 쳤더니 없어요. 없죠? 그럼 곧바로 여러분 거래처가 없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가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귀찮잖아. 전표를 입력하는 도중에 곧바로 거래처를 좀 입력할 수는 있지 않나 해서 여기다 놓고 부산을 쳤더니 없어요. 그럼 곧바로 신규 등록 창이 떠 이렇게 눌러.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번호 중에서 제일 빠른 걸 부여해 줍니다. 우리 회사가 101번과 201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비어있는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번 사이인데, 일반 거래처가 101번과 201번을 썼기 때문에 102번이 비어있지 않냐 주는 거야. 이 번호를 부여받고 갈 건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301번 쓸랜다. 부산만이 아니라 부산 상해네 하고 매출거래처냐 매입거래처냐 동시냐 나머지 인적사항 쓰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거래처가 와 있겠죠. 이렇게 요 거래처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말릴 것 같은데 이미 사용 중이잖아요. 어디서 사용 중이에요? 여기서 쓰고 있잖아. 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삭제하면 되겠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스페이스바로. 삭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그냥 듣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웠는데 여기 남아있다고 했었죠.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통째로 지워야 돼. 휴지통 비우기 이렇게. 그래야 깨끗이 지워집니다. 요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프로그램은 입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키 치면 쭉 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금액 뺀 나머지가 다 복사가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번호 몰라도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번호는 자동 정렬이 돼요. 자동. 자, 4월 1일에 첫 번째 전표, 1일에 두 번째 전표 날 바뀌었죠. 4월 2일에 첫 번째 전표, 3일에 첫 번째, 5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일부러 번호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요. 차변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하나 해볼게요. 상품을 사왔고 대변에 현금이 500인데 현금이 500이 아니고 날짜를 또 뭐 자동 인식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현금이 500이 아니고 상품을 사고 현금 준 게 아니라 뭐 보통 예금 통장에서 한 100 정도 나갔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전표가 이렇게 돼 갖고 한 전표로 딱 묶여 있는 거죠. 얘가 한 전표야. 얘는 별도의 전표인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를 줄이고 싶은 거죠. 왼쪽이 상품인 건 맞는데 여기가 400, 100인데 내가 잘못 쳤어. 여기를 400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번호가 달라졌잖아요. 자, 얘는 차변에 500, 대변에 400인 전표가 하나, 얘는 대변만 있는 전표가 하나. 그럼 나는 이게 한 전표인데 컴퓨터는 다른 전표로 보는 거야. 즉 얘는 차변이 100큰 전표, 얘는 대변이 100큰 전표. 근데 나는 같은 전표잖아. 그러면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니까 커서 여기다 강제로 집어넣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번호 수정입니다. 거의 시험 볼 때 쓸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게 한 전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능 정도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실무하시다가 그런 게 있으면 봐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번호 수정이 버튼이 들어오죠. 그럼 날짜가 그 다음에 또 치면 이게 번호가 계속 커서가 들어가거든.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쳐야 되잖아. 못 들어가게 하려면 다시 번호 수정을 눌러서 꺼줘요. 그럼 안 들어가,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정렬 방식. 전표 삭제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 없겠지? 모를까? 자, 모든 전표 삭제는 F5예요. 이렇게 삭제. 근데 삭제하는데 이게 바로 삭제된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어요. 실수로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복구하고 싶으면 데이터 복구 누르면 지웠던 전표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복구. 원 화면이고 뭐 그 정도는 뭐 책에 다 써있는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렇게 전표는 날짜별로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쳤다가 4일자를 한번 쳐볼게요. 4일자 출금전표 복료후생비 4,000원 이렇게 하고 꺼볼게요. 자, 나갔다가 다시 뭐 1월달 갔다가 뭐 4월달 다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보니까 어랍쇼 입력했는데 날짜가 4일자로 날짜별로 자동으로 정렬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했는데 뭐 이런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나는 입력된 순서로 보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 방식이 일자순이잖아. 날짜순, 입력순으로 누르면 입력한 순서대로도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카드 사용 여부는 실무용에서만 쓰는 거고 우리는 관심 끊어도 된다. 자, 교재에 이제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 쭉 돼 있으니까 혹시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런 기능까지 다 몰라도 우리가한테 중요한 거는 분계만 잘하면 되고 출금이냐 입금 쓸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는 모든 거래는 다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분계를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뭐 출금전표 입금전표는 현실에서도 별로 잘 만나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해야 분계가 이해가 더 쉽게 되니까 모든 방식은 이렇게 해도 출금이나 입금 쓰지 않아도 정답 처리되니까 상관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쓰지 않는 전표 모두 통째로 다 삭제를 해버릴게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휴지통까지 비우고 가서 딱 전표 3개만 남도록.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이 자리가 하나 있었네요. 여기 현금 잔액 자리 있잖아요. 자, 이 현금은 작년도에 넘어온 현금이거든요. 작년도에 현금을 어디서 넘겨줬냐면 여기 전기부 재무상태표에 작년도에 쓰고 남은 현금이 450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메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다가 아마 1월 1일을 누르면 450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네가 450인 현금이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넘어오는 거잖아. 근데 4월 2일 날 돈을 썼지. 얼마를? 32만원. 그러니까 450에서 32만원 뺀 금액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다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전표의 나머지 기능이고 추가로 전표를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종이를 사다가 붙인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표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엔터 쭉 쳐볼게요. 자, 입력된 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갖다 붙이는 거지.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색깔이 칼라로 안 나왔는데 출금 전표는 파랑색, 입금 전표는 빨강색, 대체 전표는 검정색. 그런 용지를 사다가 레이저 프린터에다 넣으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잘 봐봐. 출금 전표는 계정 과목이 이게 지금 현금이라고 돼 있는 거고 이쪽이니까 요것만 딱 찍히는 거야. 원래 이런 거 하나만 이쪽 하나만 쓰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예전에 문방구에서 출금 전표를 사면 이렇게 생긴 종에다가 그냥 요쪽 이름만 쓰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입금 전표는 두 칸 지나가냐? 입금 전표는 빨강색이라 그랬죠. 이 전표가 빨강색일 텐데
빨간색이 안 찍히냐? 이게 빨간색 전표야, 이 종이 전체가. 그래서 이게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전표일 때 이 종이를 뜯어다가 오른쪽에 내용을 쓰는 거야. 예상 매출금, 글씨를 빨간 걸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종이 전체의 색깔이 다 빨간색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자, 그리고 대체 전표는, 대체 전표는 검정색으로 돼 있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종이를 썼다가, 자, 차변에 못 쓰고, 대변에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예전 이 프로그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세무서 앞에 문방구에 가서 출금전표라는 종이를 사고, 세 가지 입금전표라는 종이를 사고, 나머지 대체전표라는 종이를 세 개를 갖고 있다가, 돈이 나가는 거래는 이 종이를 뽑아서 쓰고, 돈이 들어오는 거래는 이 종이를 뽑아서 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이는 이 종이를 써서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틀을 그대로 갖고 가서 프로그램에서 1번 출금전표, 2번 입금전표, 3번, 4번 대체전표, 요런 형태로 구현을 시켜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전표를 출력하는 거예요. 증빙 붙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계장. 자동으로 분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있냐? 분계장 눌러볼게요. 엔터키 쭉 치면 우리 3건 입력했잖아요. 첫 번째 복리후생비 나간 거,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상품 판 거. 이 전표 삭제 좀 살려놨네. 나중에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실무상 이렇게 하면 분계장이 쭉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계장이 왜 한 페이지밖에 없냐? 선택을 안 해서 그렇구나. 얘를 선택해서 그래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인수에 이렇게 누르면 분계장을 연도 중에 출력하지는 않겠죠. 뭐 한 달 간격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즉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해서 해당 증빙을 보고 정리할게요. 증빙을 보고 이 메뉴가 요구하는 방식 따라 입력을 잘 하면 입금전표도 나오고 출금전표도 나오고 대체전표도 나오고 이 전표 출력해서 영수증 갖다가 붙이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계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총계정 원장도 자동으로 다 작성이 돼요. 그 중에 이제 분계장만 봤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메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정과목별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를 배우면서 여기다 분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